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선해양의 박상민입니다. 저희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그룹의 중간 지주사이고요. 그 연구 기능들이 모여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암모니아 추진 선박, 암모니아 전용 선박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부 내용은 앞서 성급에서 말씀드린 제도적인 측면, 중복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넘어가면서 이제 시간을 좀 제가 단축시킬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암모니아 운반선하고 추진선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좀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암모니아 운반선은 왼편에 이제 암모니아를 실제 그냥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컨테이너선에서 화물을 운반하듯이 또 유조선에서 기름을 운반하듯이 암모니아를 화물로 운반하는 선박이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운반선은 연료가 암모니아가 아닐 수도 있죠. 이 선박은 이미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LPG 선박의 상당수들이 암모니아 멀티카고 선박으로 디자인돼서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국내에서 암모니아 혼소용으로 대량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호주나 중동에서 도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암모니아 선박에 대한 논의의 주제는 사실 오른쪽에 있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입니다. 암모니아가 CO2를 그러니까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연료로서 암모니아를 사용하면 이제 무탄소 선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은 암모니아 운반선이 암모니아 추진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암모니아 컨테이너선이 추진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조선이 암모니아 추진선일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탄소 배출 절감을 목표로 연료가 이제 바뀔 수 있는 옵션 중에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선박이 암모니아 이제 추진선이 되겠습니다. 본 부분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발표에서 나왔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최근 확정적인 거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70%, 그다음 평균 50%를 얘기하지만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MEPC 78차에서는 2050년에 완전 탄소 배출 제로가 제한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렇게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한 무탄소 선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선박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 탄소 배출이 70% 저감이냐 100% 완전 저감이냐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풍력 보조 장치들이 원천적으로 또 그때쯤이면 또 무의미하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 무탄소 연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에 대한 또 관심이 좀 더 증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R&D성의 MOU나 JDP는 많이 진행이 되었지만, 최근에 포시도니아 행사 기간 중에 저희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좀 의미 있는 EPS 선사와 암모니아 추진선 본격적인 계약을 전제로 한 MOU가 체결되기도 하였습니다. 룰에 관한 부분은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이제 CII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선박 설계 관점에서 설계할 때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선박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고요. CII는 실제로 운항 중에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긁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또 몇 년 연속으로 배출량이 많으면 결국에는 운항이 중단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제도이고요. 그래서 선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배를 운항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궁극적으로 2050년에는 완전한 무탄소 선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 연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고요. 암모니아 추진선 운반선에 대한 좀 대략적인 스케매틱입니다. 혹시 배를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보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오른쪽에 쭉 보시면 저희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그룹이 좀 최근에 몇 년 동안 진행했던 암모니아 추진 선박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암모니아 추진 탱커를 시작으로 VLCC,
암모니아 운반선, 또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을 포함한 연료 공급 시스템, 또 저희 이제 엔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엔진 사업에서는 힘센 엔진 인젝션 디바이스를 개발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또 롯데 정밀화학과 한국성급과 공동으로 60K 암모니아 전용 운반선 그리고 38K 벙커링 선박까지 개발을 이제 해왔습니다. 또한 비싼 연료죠, 암모니아가.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미 익숙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았던 폐열을 이용한 보조 발전 설비도 암모니아 연료를 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치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암모니아는 기존의 디젤이나 LNG에 비해서 에너지 볼륨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탱크가 기본적으로 2배에서 3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 관점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저빌리티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통 일항차 왕복으로 충분한 어떤 연료를 싣고 다녔다면 이제 암모니아 선박에서는 쉽게 말하면 편도로밖에 연료 적재가 안 돼서 이제 자주 계속 수급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IGC 코드는 있죠. 당연히 IGC 코드 있는데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규정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IMO 규정으로 독성가스는 연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암모니아 추진선을 개발하는 것은 일단은 불법이죠. 하지만 당연히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앞으로 암모니아 추진선에서 규정이 어떻게 바뀌어서 나갈 것인지를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규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운반선은 LPG 운반선과 겸용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IMO 타입 A 탱크를 쓰고 있고 저장 압력이 거의 상압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암모니아를 운반하면서 그게 대량으로 스필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데미지를 주고 했던 사고 사례가 나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모니아 추진선은 보통 80에서 90바의 고압으로 연료를 공급하고 그 고압 라인이 상갑판과 엔진실을 관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밀폐 공간을 지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량 스필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신경이 안전에 대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부식성 있는 수은이나 구리, 황동 이런 것들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 운반선에서도 그러하고요. 이제 추진선에서도 당연히 그러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 그래서 높은 압력 속에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부식성이 더 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설계 응력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켈 함유량이 또 일정 양을 초과하는 탄소 망간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운반선에서도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이 운반선에서도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 그림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암모니아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그리고 선주들이 막연하게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안전, 특히 독성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가스선도 물론 여러 가지 폭발성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좀 누출이 되더라도 다른 방폭 설비나 점화원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직접적인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배리어가 있지만, 이런 독성 가스는 누출 자체가 바로 데미지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 테이블은 한국성급에서도 발표를 했고 육상에서 다양한 암모니아 관련 가스 규정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농도별 증상입니다.
맨 아래를 보시면 5,000 ppm, 그러니까 0.5%에서 이제 즉사한다고 나와 있죠. LNG 선박에서 LNG의 점화 범위가 한 5에서 15%. 그래서 알람은 그 하한값의 보통 한 25% 정도. 그래서 한 1% 정도가 알람의 시작입니다. 뭐 어떤 셧다운이 아니고 알람인데요. 근데 암모니아는 그보다 더 낮은 0.5%가 사망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인체에 데미지를 주기 시작하는 농도는 보통 한 25 ppm에서 30 ppm.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그냥 조금만 세면 바로 인체에 자극이 시작되고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세면 허용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천적으로 리크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특히 딱히 도망갈 곳이 없는 선박에서는 더군다나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25pm, 0.5%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몸소 한번 체험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체험을 실제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사람마다 어떤 체감하는 그 데비에이션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원들은 정말 한 5 ppm 내외에서 막 도망치는 연구원들도 있고요. 또 조금 뭐 맷집이 좋은 친구들은 100 ppm 먼저리에서 좀 버티기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느끼기에도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선박은 이게 노출 한도가 얼마일까? 10 ppm일까? 50 ppm일까? 100 ppm일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설계하는 사람은 완전 제로 에미션. 그다음에 룰을 만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기존 가스선 선박 설계할 때 뭐 존 제로 1, 2, 3 어쩌고 하면서 방폭에 대한 기준으로 에어리어를 정하는데요. 이 암모니아 선박에서는 톡식을 기준으로 데인저러스 존 플랜이라고 하는 이런 작업 문서들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최근에 레디 선박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할 때 이런 문서들이 많이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이제 폭발성, 당연히 암모니아가 이제 가연성 가스니까 폭발성이 있죠. 그런데 암모니아는 에너지 밀도가 그 점화 농도나 그 점화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서 누출이 되어도 사실 그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오픈 스페이스에서요. 그래서 암모니아 엔진을 만드는 게 점화 특성이 떨어져서 연소 특성이 떨어져서 엔진을 만드는 게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오픈 스페이스에서는 암모니아를 틀어놓고 불을 붙여도 잘 안 붙을 정도로 굉장히 점화 성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육상 오픈 스페이스에서는 비방폭 장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런 폭발의 위험성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설계하는 측면에서 암모니아는 최적 에너지 밀도가 낮고 또 비열이 높아서 열교환기나 그런 장비 사이즈는 좀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시는 분들, 특히 암모니아 레디 선박을 설계할 때는 그 공간을 미리 좀 확보해 놓는 그런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작년 암모니아 선박을 초기 개발하는 단계에서 기본 설계를 하고 선급들과 해지드 워크샵을 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추가 액션 아이템들을 받게 되죠. 한 80여 개를 쭉 받게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암모니아 누출에 대비하는 안전 조치가 반영돼야 된다 할 정도로 암모니아 선박에 해지드 하잡을 하시게 되면 누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누출이 됐을 때 사람에게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냐라고 하는 추가적인 액션 아이템들 숙제를 잔뜩 받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규정도 없고 그다음에 선급에서 아주 확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드래프트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암모니아 선박에 대한 규정들은 선급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완성하기 좀 어려운 상태고요. 조만간 각 선급에서 좀 확정적인 암모니아 선박 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IMO 룰도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그 BV에서 발간한 지침서를 보면은 노멀 컨디션에서는 암모니아 벤팅을 뭐 하지 마라. 그다음에 탱크의 압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도 벤팅을 하지 말아라. 벤트 마스트에서는 30 ppm을 맞춰라. 그리고 어떤 희석 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암모니아가 만약에 누출될 경우에, 요 누출된다는 것은 뭐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암모니아 엔진을 켤 때 내부 배관과 내부를 암모니아 공급 배관과 암모니아 엔진 내부를 펄징하는 그런 가스들도 배출을 해야 되죠. 이제 그 양이 상당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배출할 때 벤트 마스트에서 30 ppm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드래프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떠한 희석 장치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희석 장치가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탱크 압력, 벤트 금지하고, 그다음에 BOG 처리를 위해서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제어카 장치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증발가스를 좀 SCR로 활용할 수 있는, 환원제로 활용할 수 있으면 비싼 연료 낭비가 좀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안전장치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어떤 메시지들은 지금 선급에서 발간하고 있는 드래프트에도 잘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MV에서는 암모니아가 어쨌든 배출이 이제 되게 되면, 희석이 돼서라도 물성으로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뜰 것 같지만 실제 해상에서는 수분에 이게 흡수가 돼서 무거워지고 선상에 가라앉을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디스퍼전 스터디를 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이런 것들도 좀 나중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선급들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어디는 25 ppm, 어디는 뭐 300 ppm 뭐 이런 식으로 편차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실제로 실증 설비에서 실험을 해보시면 어쨌든 누출되면 뭐 몇백 ppm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육상에서는 이제 암모니아를 착지 농도로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벤트 마스트 엔드가 아니라 땅으로 떨어왔을 때 뭐 몇 ppm이 착지 농도 기준이라서, 그래서 선박에서도 벤트 마스트와 거주구와의 이격거리를 좀 충분히 넓히면 이게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대형 선박에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암모니아 한 60K, 가장 가능성 높은 60K 언저리의 중형 가스 선박에서 이거는 이제 이격거리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낮은 농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어떠한 암모니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만사에서 3분 남았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시간 줄이려고 했는데, 만사에서 어떤 그 공개한 자료인데요. 여기도 보면 뭐 암모니아 캐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엔진 제작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암모니아 선박에서는 압력 제어, 녹스 처리, 녹스가 당연히 많이 나올 테니까 녹스 처리를 위한 환원제 활용 방안, 그다음에 안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좀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시스템을 펼쳐봤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 그림이고요. 저희가 그 이제 암모니아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실제 선박의 가스 시스템을 모사할 수 있는 좀 설비를 좀 구축했고, 암모니아가 어떤 상황에서 누출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에너지가 덜 들고 컴팩트하고 포집 성능이 좋을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처리할 때 처리 비용이 가장 경제적일까를 좀 선택하기 위해서 옵션 스터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암모니아 캐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흡착제, 산화촉매, 흡수 탱크, 스크러버 뭐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해가면서 실험을 많이 했고요. 해오고 있고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옵션을 좀 정했고, 지금 현재는 실제 선박에 적용할 만한 사이즈로 다시 만들어서 집중해서 선박용으로 설계하기 위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쯤이면 아마 실제 암모니아 선박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의 형태가
좀 소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이즈와 옵션으로 이렇게 섞어가면서 실험을 해봤고요. 이런 결과들이 이제 곧 이제 나중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올 가스테이크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엔진도 현대중공업에서는 엔진 개발도 하고 있고 국제과제로 어떤 멀티퓨얼 엔진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전용선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LPG 선박의 겸용선은 밀도가 그 LPG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충분히 선적할 수가 없습니다. 86%밖에 안 돼서 암모니아 시대에 암모니아를 수소였던 캐리어로 이동할 때 암모니아 전용으로 운반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이라서 암모니아 전용 선박도 설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과 함께 이제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암모니아 벙커링 선박에 대한 기본 설계도 이미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신문 기사에서는 노르웨이에서 아라가 노르웨이 한 15개 항구 지역의 암모니아 벙커링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한다. 24년부터 공급한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도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세계 한 2, 3위를 다투는 암모니아 어떤 공급 업체 롯데 정밀화학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암모니아 벙커링 선박 어떤 시스템 벙커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암모니아 운반선 추진선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자는 말씀드렸고 암모니아 선박에선 암모니아 CO2 배출가스 제한 때문에 연료로서 생각하지만 또 육상에서는 암모니아 대량 혼소 시대에 대비한 전용 운반선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를 추진 시스템으로 쓰게 되면 고압 설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별도의 안전 정치가 무조건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드렸고 아래에서 이제 중요도는 뭐 독성, 부식성, 폭발성인데 가장 중요한 게 독성이고 리크에 대한 어떤 그 알람 레벨이나 트립 레벨도 독성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ppm 단위로 굉장히 낮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가스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최적화하는 연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선박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중국과의 차별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차별화된 연구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과 암모니아 선박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 딱 2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요. 질문 개수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손을 들어서 거슬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중간에 계신 예. 네, 좋은 내용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암모니아 엔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엔진에서 연소를 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연소를 시키는지 기존의 디젤 엔진처럼 압축시켜서 분사하는 방식으로 연소를 시키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연소를 시키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암모니아를 연소를 시킬 때 이게 반응이 연소 반응이 완벽하게 잘 일어나서 완전 연소가 잘 되는 편인지 혹시 완전 연소가 안 된다면 미반응된 암모니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암모니아 엔진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바로 옆에서 또 뭐 상무님들과 여러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는 걸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제 만사에서 가스 엔진, 그 LPG 엔진에 대한 좀 그 모디피케이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디젤 사이클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5% 내외의 파일럿 퓨얼로 디젤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암모니아 슬립,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후처리 설비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산화촉매 형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실린더 내부에서 어떤 데드존을 좀 최소화해서 어떤 그 미반응 암모니아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뭐 지금 뭐 여러 해외 암모니아 엔진 그 메이커들도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그 좀 자세한 정보는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고는 있긴 한데요. 그 한 분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부분에 암모니아 추진 선박에 대한 이슈에서 그 안전 설계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부식성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식이 일어나는 그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그리고 혹시나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혹은 그 방법이라는 게 이제 소재에 대한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보호 도장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경제적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어떤 펌한 솔루션을 드리진 못할 것 같고 일단 저희 지금 현재 IGC 코드에 나와 있는 암모니아 운반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룰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분 함유량이나 아니면 니켈 함유량,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황동 구리 순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항하신 분들의 그 인터뷰를 해보면 암모니아 운반선에서 상가판에서 부식이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 당연히 도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리크 상황에 대비해서 워터 스프레이나 워터 커튼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게 작동하면 어쨌든 암모니아 수가 상가판이나 특정 구역에 다 이제 접촉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한 도장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확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뭐 지금까지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 내 운반선 개발 현황에 대해서 한국조선해양의 박상희 사무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